자, 7주차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인티저에 대한 설명, 인티저 객체에 대한 설명 계속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배열인 경우에 정수형 변수의 배열, 인티저 객체의 배열, 오브젝트 객체의 배열들이 어떤 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인티저 배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다 해봤던 겁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인티저 배열 선언하면 인티저 x 레퍼런스로 선언하고 new 인티저 8개짜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x0에다가 10 넣고 x1에다가 20 넣고 x2에다가 30 넣고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인티저 배열의 크기는 8개인데 이제 6개의 데이터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인티저 i는 0부터 i가 6보다 작은 동안 i++ 하면서 이제 출력을 해봐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그죠? 자, 컴파일 했습니다.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실행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뻔하죠, 그죠? 자, C랭귀지랑 달리 자바에서는 배열이 10영역에 할당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 배열의 맨 앞에 랭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 있죠, 그죠? 네. 자, 이 상황이 메모리에 어떻게 배정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상황은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프로그래밍한 상황은 메모리상에서 봤을 때 자, 스택 영역에 요 x라고 하는 이름의 레퍼런스 객체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w integer 8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녹색 박스로 된 덩어리가 하나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맨 앞에는 랭스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인티저 정수형 변수들 8개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인덱스가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x0에다가 10을 넣어라. x1에다 20을 넣어라. 이렇게 60까지 넣어라. 라고 하면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10, 20, 30, 40, 50, 60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짜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추가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x3에다가 90을 넣어라 라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쭉 실행하는 동안에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쭉 1, 2, 3, 4, 5, 6, 7, 8, 9, 10까지 들어가, 10, 20부터 60까지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x3에다가 90을 넣어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x3에다가 90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요 자리 x3에 있던 요 40이 이 자리에 여기 90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90이 자 들어가니까 20, 90 이렇게 들어가는 효과를 얻게 되고
이렇게 확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출력을 하라 그러면 이제 x3에는 90이 찍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대문자로 썼네요. 눌러졌네.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x3이 90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 우리 뭐 자주 이제 사용하던 방법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요거 정수형 변수, 정수형 배열이 들어갔을 때의 어떤 메모리 할당 상황입니다. 자,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요거는 일단 잠시 막아놓고요. 막아놓고 여기를 인티저다라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인티저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컴파일하고 실행시킵니다. 자,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이건 원래 정상적인 방법 입장에서의 사용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박싱이 이루어져 가지고선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 원래는 컴파일러가 이 문장들을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를 new integer 10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 영역에다가 10 영역에서 10을 할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10 영역에서 20이 포함되어 있는 인티저 객체를 할당하게 하고, 요거를 자동으로 해준다. 자동으로 해주는 행위를 갖다가 박싱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코딩할 때는 new integer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시계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요렇게 짰을 때의 메모리 할당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는 아까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겁니다. 아까랑은 일단 중요한 거, 우리 요거를 읽을 때 요거 이 x라고 하는 변수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 x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x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x가 인티저 객체의 배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인티저 객체의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인티저의 배열이다. 뭐가 이렇다는 겁니까? 이 x가 뭐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x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티저 객체의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티저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의 배열이다. 어드레스들의 배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편하게 얘기할 때는 그냥 인티저 객체의 배열이다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인티저 객체의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인티저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의 배열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게 인티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할 거예요. 이렇게 student x 이렇게 꼭 생각하면 이런 경우에 이 x가 student의 배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까? student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의 배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하고 실행하는 상황은 아까랑 결과값은 똑같이 나오죠, 그죠?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까처럼 프로그램을 했을 때 요 결과값만 출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처럼 해야 되는 게 낫죠. 그냥
인티저 배열을 쓰는 게 낫지 인티저 레퍼런스의 배열을 쓰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뭐 기억 장소도 많이 잡아먹고 시간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네릭 클래스 같은 데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인티저 객체를 내가 이제 설명하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프로그래밍 있을 때, 요렇게 프로그래밍 있을 때의 상황은 어떤 거냐? 메모리 할당 상황이 아까랑은 다릅니다. 아까랑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요거 X가 레퍼런스인데 이 레퍼런스를 따라가면 뭔가 배열이 있긴 있어요. 배열이 있긴 있는데 이 배열이 다 주소들이 들어가기 위한 배열이다 하는 겁니다. 8개짜리 배열이긴 한데 여기다 주소들이 들어가기 위한 배열들이고 주소들이 들어가기 위한 배열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10, 20,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10, 20, 30, 40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박싱이 이루어져가지고 박싱 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10 인티저 정수형 변수 10을 저장하기 위한 인티저 객체가 이렇게 할당이 되고 여기 할당됐죠, 그죠? 이렇게 할당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당돼 가지고 여기 가리키게 하고 또 여기 할당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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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아까랑 모양이 다른 걸 확실히 구별을 할 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누가 이렇게 썼다 하는 겁니다. x3에다가 90을 넣어라. x3에다 90을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의 정확한 거는 이제 new 인티저 90을 해라라는 거나 또 동일한 의미다 하는 겁니다. x3에다 90을 넣어라 했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 x3이라 90을 넣어라 했을 때 지금 x3이 여기 있는데 40 있지 않습니까? 40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내용이 얘가 지워지면서 이 자리에 90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9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9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기억장소 새로 할당이 됩니다. 자, 기억장소 어떻게 할당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하나 할당이 되겠죠, 그죠? 어딘가에 이런 기억장소 하나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10영역 어딘가에. 그래서 그 10영역 어딘가에 할당된 이 기억장소, 인티저 객체를 위한 기억장소에는 뭐가 기록이 되겠습니까? 90이 기록이 되겠죠, 그죠? 90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90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90이 기록이 됩니다. 90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x3에다가 얘를 넣어라. 그랬으니까 이 새로 할당된 인티저 객체의 주소를 x3에다 넣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는 이제 싹 지워져 버리고 이거는 싹 지워져 버리고 이 주소가 지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40이 들어가 있는 인티저 객체가 이제 가부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부지가 되면서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다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상황이 x3에다가 90을 넣어라 했을 때의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죠? 여기다 그냥 40 있던 자리에다 90을 싹 집어넣으면 될 텐데 뭐하러 이런 짓을 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용도가 인티저라고 하는 객체는 뭔가 산술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혹은 단순하게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컬렉션 객체, 특히 이제 제네릭 클래스로 만들어진 컬렉션 객체에서 일관성 있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일처리를 하려면 다 레퍼런스로 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를 갖다가 희병에서 할당받아 가지고 레퍼런스로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고안을 해냈다. 이런 점을 이제 여러분들 꼭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요 배열보다 좀 더 범용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아주 특이한 배열을 갖다가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 배열은 뭐냐면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의 배열입니다. 오브젝트.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 중에서 최상위 클래스의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오브젝트 클래스 한번 다 탐방을 해봤었죠. 거기에 보면 뭐 toString 함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clone 함수도 있었고, equals 함수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 아주 범용적으로 모든 프로그래밍 객체들에 대해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그 연산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다음에 가방 기본적인 일들을 일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클래스를 오브젝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배열을 만들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 계열을 이제 인티저 객체가 아니라 오브젝트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의 배열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오브젝트는 그냥 세상 만사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프로그래밍으로 정의되는 모든 걸 다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아무거나. 자,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집어넣느냐? 34.5를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사실 34.5라고 넣는 거는 이 경우도 박싱이 이루어져 가지고선 일처리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new 더블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될 일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알아서 다 박싱을 해줘가지고 C 영역에서 기억 장소를 할당한 다음에 그 주소를 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C랭귀지에서는 우리가 스트링이다, 문자열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우리 보통 이제 객치장 언어에서는 스트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실제 이것도 박싱이 이루어지는 건데 원래는 new string 이런 걸로 집어넣었어야지 정상인 그런 겁니다. 야, 이 배열 좀 황당하죠, 그죠? 황당합니다, 그죠? 왜 황당합니까? 보통 우리가 C랭귀지 프로그래밍 할 때는 어떤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그 배열 안에다가 동일한 존재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정의가 원래 좀 그랬어요.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들을 갖다가 여러 개 모아놓은 그런 컬렉션 객체를 배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폴리몰픽 컨테이너다라고 합니다. 폴리몰픽 컨테이너. 이질적인 내용들을 집어넣는 뭡니까? 컬렉션 객체다라고 하는 거죠. 이질적인 객체들을 모아놓은. 지금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뭐 정수도 들어가고 실수도 들어가고 뭐 문자열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컴파일을 하고 딱 실행시키면은 결과가 그냥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참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다양한 타입의 숫자가 저절로 찍혀 나온다는 얘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xi를 출력할 때 원래 그냥 xi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함수로 호출하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toString 함수로 호출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toString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얘는 인티저 양식으로, 얘는 실수 형태로, 얘는 문자열 형태로 출력이 돼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오브젝트 배열이라고 하는 것도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일처리하는 것도 있다. 심지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다이내믹 바인딩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랑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득들을 갖다가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폴리몰픽 컨테이너라는 게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 하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은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뭡니까? 어떤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 이것도 또 우리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림판 눌러서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해가지고 뭐가 있냐? 오브젝트를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 X라고 하는 게 레퍼런스 어레이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레퍼런스 어레이고 그 레퍼런스 어레이 8개에 x제로에다 10을 넣어라 하면은 인티저 x 박싱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고 20도 박싱해서 만들어 집어넣고 여기 new 더블 하면 더블 객체. 요거 더블 객체도 아까 인티저 객체처럼 이 안에 좀 복잡하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려주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파란색의 뭡니까 라운드 박스로 이제 이런 객체들을 내가 표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34.5가 들어갑니다. 또 17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얘 탁 들어가면 뭐가 들어갑니까? 또 문자열도 이 내부 자료 구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내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킴, 아까 프로그램에 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x3에다가 90을 넣어라. x3에다 90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 x3이 여기 지금 실수 아닙니까? 실수인데 여기다가 정수로 바꿔서 9를 넣는 건 또 그거 나름대로 뭡니까?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좀 애매모호하죠. 그죠? 여기다가 원래 실수 넣어야 될 자리에다가 9를 넣게 되면은 타입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거부감이 느껴질 테고 또 마찬가지로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x3에다가 9를 넣어라가 아니라 x3에다가 x5에다가 x4에다가 90을 넣어라. x4에다가 90을 넣으라고 하면 더 황당하겠죠. 그죠? 여기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문자열인데 여기다가 90을 넣는다는 거는 뭐 타입이 전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 만들어지는 객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리드온이다라고 하면 리드온이 뭐라 그랬죠? 내가 이게 인티저 변수형 설명할 때 이 인티저 변수에 속해 있는 데이터만 뭐 밸류에 있는 값은 절대로 못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죠? 리드 온이다. 읽기만 할 수 있지 write 값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그런 이유가 이런 식으로 폴리몰픽 컨테이너 같은 거 사용할 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조금 전에 이제 이 프로그램 했을 때 x4에다가 90을 넣어라. 아까 x4에 뭐가 있습니까? 킴이 있었는데 킴이 있던 문자열 자리에다 90을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해서 일처리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 프로그램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면은 아까는 킴이 찍혔는데 이제 니가 찍혀야죠. 90이 찍혀버리죠, 그죠?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조금 전에 인티저 베어링이랑 거의 똑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어차피 좀 수업을 갖다가 내가 좀 느슨하게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90이라고 하는 90이라고 하는 정수 인티저 정수형 변수가 저장된 인티저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레퍼런스가 x4의 레퍼런스가 얘를 가리키게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니까 이렇게 가리키게 되니까 기존에 가리키고 있었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가리키고 있었던 싹 끊어진다는 거죠. 그죠? 싹 끊어져 버리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이 킴이라고 하는 문자열 요거는 이제 뭐가 된다고요? 가비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한 요 일주일치 분량을 통해 가지고 여태까지 한 모든 내용의 최종 결론은 이런 상황, 지금 마지막 설명은 오브젝트 어레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인티저 객체라고 하는 거를, 인티저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만든 것이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레퍼런스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클래스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제네릭 클래스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드는데 응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네릭 클래스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